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궁랩의 용궁입니다. 오늘은 금붕어 사육일기의 첫 번째 컨텐츠로 솔방울병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솔방울병은 더 이상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솔방울병이 걸리는 어종이라고 하면 딱 몇몇 어종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여태 관상어 중에서 제가 봐왔던 솔방울병이 걸렸던 개체는 대체적으로 금붕어, 잉어류, 그 다음에 메다카, 베타 뭐 이런 애들이 솔방울병 증상을 주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메기류, 코리도라스, 뭐 캐피쉬 뭐 이런 애들 하고 고대어 이런 애들은 솔방울병의 증상이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요. 이 솔방울병의 원인 세균은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라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약간 다른 말로 운동성 에로모나스 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존재 자체가 없다가 존재함으로써 질병이 생긴 친구가 아니고 기회성 병원체라고 흔히 표현하죠. 건강한 개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환수해주는 물, 수조물, 뭐 여과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제세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 에로모나스 세균의 증상은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수질이 악화돼서 그 균의 세력이 커진다든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커지냐, 물고기의 면역력보다 강해진다든지, 아니면 물고기의 면역력이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타이밍에 주로 감염이 성립이 돼요. 이때 아마 주된 발병 수온은 약 25도에서 30도 가량 됩니다. 딱 보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알 수 없으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다 빼고 간략하게 설명만 듣고 솔방울병인 것 같다라는 감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왜 이 질병의 이름은 솔방울병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솔방울병인가? 이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간이나 간장계통이라고 하죠. 정상은 아니에요. 이 체액이 차는 게. 체액이 차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 안에 체액이 차다 보니까 이 압력이 생기잖아요. 이 압력에 의해서 비늘이 탁 붙어 있는 놈들이 이게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비늘이 서는 거죠. 자, 그 모습이 위에서 봤을 때 마치 솔방울 같다 해서 솔방울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흔히 캐치를 할 수 있는 솔방울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봐야 더 확실하게 보여요, 사실. 측면에서 들리는 게 보일 정도면 위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떠 있고 상태가 이게 랜덤이에요. 사실 이제 솔방울 증상이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가 감염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초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솔방울 증상이 후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솔방울 증상이 우리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 병의 증세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 힌트가 뭐냐, 감염된 친구들을 자세히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출혈 반상이 보여요. 이 증상이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솔방울병이 우리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욕? 항생제? 이것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소금욕은 일단 유효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소금욕은 초동 조치는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치료는 조금 어렵다 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솔방울병이 들이닥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해요. 인근에 있는 수산질병관리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를 쓰면 돼요. 간단해요. 자, 항생제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이 제품 두 개가 항생제예요. 처방을 받는 수산질병관리원 원장님들마다 뭐 처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 두 가지를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친구는 그냥 OTC예요. 이제 보통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투약시간 30분에서 60분 기준으로 제품 설명서에는 이 제품을 톤당 83g을 넣고 약육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방에 될 수는 없겠죠, 약육이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약육을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본어항에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아마 지금 대중성이 있는 약이 아닐까 싶은데 이 친구는
OTC가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게 네오마이신이라는 성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여기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 보셨다시피 제가 여기 이 친구들 처음 넣을 때 그 바가지 노란 물 있잖아요. 그게 이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약욕을 할 때는 30분에서 60분간 약욕을 하고 싶으시면 6.2g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에서 48시간 장기간 약욕을 하실 때는 1.2g을 넣고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놔두시면 돼요. 물론 이 친구도 여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욕하는 농도는 다 알았고, 자, 그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실 때, 야, 이거 질병을 치료할 때 밥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건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이지 마세요. 아픈 애가 보이면. 그러면은 뭐 굶으면 굶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처럼 사람처럼 한두 끼 굶는다고 막 예민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잘 죽지도 않아요. 굶는 거 가지고. 질병이 발견된 시점부터 치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때까지는 금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질낙하를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간단하죠. 뭐 사실 여각이면 돼요. 제가 말은 좀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스펀지 여각이 하나, 그 다음에 유동 여각이 하나, 이렇게 지금 2개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금붕어가 먹고 싸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 저는 약간 좀 모자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후에 저 스펀지 여과기는 빼고 상면 여과기로 교체할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과기를 적극적으로 좀 세팅을 해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기물은 일단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거 하나는 컨디션 유지겠죠. 개체의 컨디션 유지. 컨디션 유지는 뭐 간단해요. 뭐 수조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사료는 내가 키우는 어종에 맞게 적정량을 급여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 금붕어잖아요. 금붕어는 잉어랑 똑같이 위가 없어요. 해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주는 대로 막 먹어요. 제가 이 친구들 키우기 전에 폴립테리스 어종 키워봤고요, 가 키워봤고요, 페어 한번 키워봤고, 아니 여러가지 키워봤어요. 대형 어종으로. 얘네들은 진짜 주면은 막 먹다가 지들이 배부르면 가요. 얘네들은 제가 한번 계속 줘봤거든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주다가 오야 이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일 날 것 같은데 하다가 끊었지, 그냥 진짜 계속 들어가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 소화력이 사료 양을 못 따라가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체한 것 같고, 이러면은 물고기한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여기 줄 때 한 번에 이렇게 한 꼬집씩 뿌려주고요. 하루에 3번 정도 주고 7일을 기준으로 저는 앞에 5에서 6일 정도는 급여를 해요. 정상적으로. 그러고 나머지 하루 이틀 정도는 절식을 완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절식을 한 다음날에 급여는 조금 세게 파워 피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룰 이야기지만 이거는 보상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추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거 먹이고 있어요. 히카리의 바이브라 바이트. 그 다음에 엽산, 나이아신 뭐 다양하게 첨가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기다가 한 이 정도를 더 첨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종합 비타민이고요. 이 친구는 생균제예요. 그냥 사람 먹는 생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동물용이죠. 냄새는 약간 된장 냄새 납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추후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총정리하자면은 그냥 간단해요. 환수 미루지 마시고 여과력 잘 유지해주시고 여과기 관리 또한 잘 해주시고, 이제 적정량의 사료를 적합한 방법으로 계속 급여를 해주시면 솔방울병이 10번 찾아올 거를 한두 번 정도까지는 우리는 줄일 수 있고요. 한두 번을 줄이더라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솔방울병 이야기는 끝났고요. 뭐 일단 최대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좀 많이 누락된 내용이 많아요. 그냥 진짜 딱 보고 이건 솔방울병이다, 가자, 가서 처방받자, 딱 이 정도에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정도로만 정보를 얘기해 드리려다 보니까 좀 사실 누락된 정보가 좀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다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제 가끔 수족관 장치님하고 라이브를 할 때 막 되게 채팅창으로 막 질병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미리 죄송하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밑에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물생활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